그래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는 걸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찾냐 하면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개발자들이 모이는 곳 라인데브입니다.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이서연입니다. 라인 개발실록에서 진행자로 인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팀에서 오픈소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열님하고 같이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팀에 속하셨는지 그리고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열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스티커샵 개발팀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네, 반갑습니다. 오픈소스 기여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 오픈소스를 기여하게 된 연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2014년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라인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그 팀에서 하던 업무가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관련된 셋업과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팀에서 어떤 툴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툴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그것과 관련된 오픈소스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겠니? 라는 가벼운 부탁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팀에 적용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아프치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계기로 라인에도 들어오게 되고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운 부탁이 무거워졌군요. 네. 그러면 지금도 제플린을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제플린을 팀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플린 커뮤니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면 어떤 기능인지 리뷰도 하고 실제로 새로운 기능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시간을 계속 들이고 해야 커뮤니티 자체도 발전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플린 관련해서 이렇게 또 초보 기여자들을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에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신규 기여자들을 모집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픈소스 기여를 시작해보고 한 번쯤 성공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혼자서 그걸 또 멘토를 하게 되셨어요? 일단 아파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플린이 정식 프로젝트가 되기 전에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부터 있었는데 아파치의 멤버들이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계속 활발하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계속 키워갈 거냐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PMC 멤버뿐만 아니라 컴퓨터들이 강제적으로 약간 그런 사상을 주입받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컨트리뷰션 아카데미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한국어로 뭔가 멘토링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제플린 프로젝트에서 커미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계신 건가요? 단계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지금 제플린에서 PMC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멤버이고 PMC 멤버들은 전부 다 커미터라서 편하게 커미터 아니면 PMC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C는 흔히 말하는 메인테이너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메인테이너로부터 사실 직접 멘토링을 받는 기회가 또 제 생각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메인테이너가 같은 국가에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시차가 있고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참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하시면서 또 많은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시나요? 학생분들 반, 직장인분들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몇 분이 계셨다고 하셨죠? 처음에 지원을 하신 분은 훨씬 많았고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으라 그래서 욕심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가까이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기회를 박탈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뽑고 그분들 중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끝까지 잘 할 거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지 그냥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중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계속 같이 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 솔직히 지원서만 보고 어떤 분이 끝까지 하실 분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와, 30명이면은 이슈를 30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와. 최소 30개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것과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으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죠. 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강의,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라인에서 오픈소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요청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종열님도 그런 특강 나가보시면은 꼭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학교 이제 대학생분들 특강을 나가면 오픈소스 기여를 해보고 싶은데 전체 구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시작을 못 하겠어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조를 네. 다 먼저 파악하고 기여에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고요. 제가 슬라이드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제플린 프로젝트의 현재 코드가 58만 라인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문서가 포함되는데 그거 제외하고라도 한 20만 라인 정도가 될 텐데 그 20만 라인 정도를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오픈소스들이 그리고 많은 메인테이너들과 커미터들이 전부 다 구조를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네, 그러니 본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 스페셜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처음부터 집중을 해서 다른 부분들은 잘 동작하겠거니라고 좀 생각하시고 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여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도 다른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똑같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싶은 곳만 개발하고 보고 파악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기여를 제출하더라도 사실 그거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못 봐서 허점이 네.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코드 리뷰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점 중 하나죠, 리뷰에. 네, 리뷰를 하면서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모르는 건 사실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늘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다들 모르고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고 하는데 물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무작정 일단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사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하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밤 12시까지 1시까지 이걸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막 밤 12시에 이렇게 코드 리뷰 남기고 코멘트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잠 안 자요? 잠을 자야지 잠 안 자요. 내일 일해야 되잖아요. 잠을 안 자요.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일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일하면서 힘들죠. 네, 일하면 당연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면 업무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네, 업무 시간에 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성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제일 좋은데 뭐 많은 팀들과 많은 회사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플린 프로젝트 할 때도 똑같았는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쓰는 기능들,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 중에 버그가 있는 것들 위주로 고쳐 나갔어요. 나중에 욕심이 생기고 이제 야망이 생겨서 컴퓨터나 PMC가 돼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이제 이런저런 적극 다른 부분들에 대해 기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자기 개발이야 라고 네,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스터디에 나가는 것도 있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도 있는데 오픈소스 기여도 사실은 개발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발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검증되고 좋은 자기 개발 수단이 아닐까.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뷰가 엄청 빡빡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리뷰를 받으면서 내가 참 배울 게 아직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 피처를 개발하고 그걸 배포하는 일정에 급급해서 지금 당장 못하겠어.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밀어뒀다가 또 이제 손을 떠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픈소스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거든요. 전 스스로가. 제 생각에는 어떤 게 가장 가능한 방법일 것 같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일본에 있는 카프카팁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쓴다고 들었는데 일단 피처가 먼저 나가야죠. 당연히 피처가 먼저 나가고 서비스가 제 일정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피처를 내보낼 때 여기에 그 오픈소스에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부족하니까 이 기능을 일단 우리가 메워서 나갑시다라는 의사결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의사결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냐면 이걸 메인스트림에 넣을지 말지를 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인에서 하는 아르메리아 프로젝트도 똑같죠. 아르메리아가 항상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도 아르메리아를 쓰면서 이런 기능이 좀 불편해요.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아르메리아에 반영하고 그 아르메리아가 릴리즈된 아르메리아를 새로 쓰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리니까 그걸 당장은 못하지만 나중에 그럼 시간이 있을 때 합시다라고 말로 끝내지 않고 이슈를 만들어 둔다거나 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아르메리아에 기여하는 것을 본인의 일로 할당을 받거나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오래 있었는데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장려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100%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 오픈소스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더 손해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비스 팀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일과 오픈소스 기여를 잘 본인의 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슈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슈를 안 만들어 놓으면 까먹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우리만 필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유저들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히 운이 좋으면 이슈를 만들어뒀더니 그걸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개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 같이 이게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봤던 재밌는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주면 이제 메인테이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럼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일단 어사이니를 막 붙여놓는 그런 경우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그 분위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파치 커뮤니티가 바라는 게 딱 그런 모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컨트리뷰션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버그 리포트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그 리포트를 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제안했을 때 본인의 능력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도와서 그 기능을 개발해주고 네, 그게 다시 릴리즈가 돼서 나오면 나는 코드 한 줄 추가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기도 하죠. 네. 네, 역시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하시는 개발자분과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돌파구가 생기는 것 같네요.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궁금해진 건데 혹시 제플린 말고도 다른 오픈소스에 기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제플린 말고도 저는 주로 아파치 프로젝트들이었는데 뭐 이유는 제가 데이터 플랫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 제플린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전에 아파치 스팍이라는 프로젝트에도 1년 반 정도 열심히 기여했던 것 같고 그때 오히려 더 자기 개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파치 스팍 프로젝트는 자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스칼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스칼라가 초창기였고 덕분에 스칼라를 배웠죠. 네. 덕분에 콜세라에서 스칼라 강의도 듣고 엄청난 열정인데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엄청 빨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 기능을 넣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줬어요. 뭔가 PR을 올리거나 하면 굉장히 좋아해줬고 리뷰도 엄청 빨리 달리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었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커뮤니티에서 메인테이너들이 엄청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는 이유가 이런 거죠. 네,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면 오랫동안 커뮤니티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험들도 있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최근에 비슷한 연구 결과를 들은 적이 있는데 커미터가 친절한 커뮤니티일수록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네, 라는 연구 결과를 누가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연구를 했군요. 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혹시 그 오픈소스 기여를 해보고 싶은 초심자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으세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픈소스에 기여하려고 마음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오픈소스 기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오랜 시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일인데 내가 쓰지도 않는 오픈소스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쓰는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내가 쓰는 프로젝트가 스프링밖에 없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들밖에 없다면 거기에 기여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는 걸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찾냐 하면 보통 요즘은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오픈소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아파치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파치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라던가 하는 프로젝트들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좋고요. 물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컨트리뷰터들을 원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네, 그런데 뭐가 있는지 모르고 뭘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각각의 재단들이 있다는 건 사실은 그 재단의 철학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치 재단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슬로건을 무조건 지켜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정제된 커뮤니티의 문화 그리고 성숙한 커뮤니티의 문화 안에서 안전하게 네, 물론 리뷰가 깐깐하겠죠. 네, 물론 리뷰가 엄청 깐깐할 거고 근데 뭐 반대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기여할 오픈소스를 찾아서 검색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그 아까 연구 결과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커뮤니티 그 메인테이너들이 친절한 곳을 찾아가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초심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뭔가 낙담하는 케이스가 나 이거 질문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PR 올려도 되나? 안 되나? 엄청 고민하고 올리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그쵸.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낙담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릴 때 그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잘 써 있는 곳을 좀 먼저 검토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사실 컨트리뷰팅 가이드나 코딩 스타일 가이드 이런 걸 쓰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그쵸. 들잖아요. 네. 네, 그 노력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초보 기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그런 문서를 좀 확인하시라고 추천을 드린 편인데 이렇게 아무래도 재단에 있는 프로젝트이면은 오히려 그게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쵸. 네.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반대로 커미터 가이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커미터 가이드? 네, 커미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커미터들이 지켜야 할 것들, 커미터들이 해야 할 것들을 가이드해 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보면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라 이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처음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24시간 안에 대답을 해라 라던가 네, 뭐라도 대답을 해라 이런 거죠. 네, 빡센데요? 네, 웰컴 같은 거라도 대답을 해라 라는 네, 그런 가이드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컨트리뷰터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네. 저는 커미터 가이드라고 해서 단순히 그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높은 뭔가 있었군요. 네, 실제로 많은 아파치 프로젝트들이 커미터 가이드를 공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개로 문서를 어디다가 저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파치 프로젝트 그쵸. 자체는. 그래서 모든 걸 무조건 퍼블릭으로 공개하고 시큐리티 이슈를 제외한 모든 이슈가 다 퍼블릭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서들이 다 공개돼 있고 잘 찾아보시면 네, 컴퓨터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커뮤니티 운영 가이드라던가 하는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발언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네, 컨트리뷰션을 좀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동열님 모시고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흥미로운 오픈소스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 개발실록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